투자 시장에서는 늘 똑같은 것만 물어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이 소음에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드러낼 흐름을 보고 있는지. 이 시장은 언제나 요란하지만요. 결국의 승부는 조용한 곳에서 갈린다라는 거. 눈앞의 파도보다 바다의 방향을 읽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리플이 이번에 미국 월가에서 긴급 발표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리플이 미국 월가에서 긴급 발표를 했다는 소식이 금융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급과 폭발적인 수요라는 표현이 동시에 등장을 하면서 마치 초강세장의 개막을 알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CNBC라거나 로이터 같은 전통 언론이 아니라 소셜미디어나 암호화폐 전문 매체를 통해서 이 확산된 소식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역사를 돌아보면 예상 밖의 흐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XRP 뉴스도 역시 단순한 과장인지 아니면 정말로 월가의 대규모 자금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신호탄인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논의의 중심에는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의 CIO 맷 후건이 발언이 있습니다. XRP의 고정 공급량 1000억 개랑 소각 메커니즘을 언급을 하면서 XRP 같은 한정 공급 자산을 규제된 ETF로 사고팔 수 있게 된 것은 강력한 촉매제다라고 평가를 남겼는데요.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은 XRP에 관심이 있었지만요. 이 적절한 투자 수단이 없어가지고 쉽게 접근을 못했었죠. 이제 비트와이즈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XRP 현물 ETF를 상장을 하면서 이 장벽 자체가 사실상 제거된 상황이고, 호건정에서는 매년 약 1억 5천만 건의 기관 회의에서 XRP가 꾸준히 언급됐었고, 드디어 거대한 자문사들이 공인된 경로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가 보관하는 현물 XRP를 기반으로서 펀드를 구성을 했고요. 상장 첫날 거래량은 약 2,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들어봤을 때 규제된 경로랑 한정 공급이 합쳐져가지고 상생 압력 강화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런 단순한 공식처럼 보이지만요. 호건은 역시 한정된 자산을 더 많은 사람들이 규제된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강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단을 서두르시기보다는요. XRP 구조의 본질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 XRP가 2012년 리플사가 개발한 디지털 자산으로서 이 초기부터 1000억 개가 고정 발행된 형태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 발행이라거나 채굴은 존재하지 않고요. 오히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극소량의 XRP가 자동 소각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날수록 유통량이 감소하는 구조예요. 이런 공급 제한성이 핵심이고, 또 비트와이즈가 ETF 자금을 새로운 수요 엔진으로 판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특성이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영향을 만들어내는지는 과거 사례랑 함께 더 깊이 분석을 해야겠죠. 먼저 XRP의 역사랑 발전 과정을 되짚어봤을 때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2012년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켈렘이 만든 리플레저 같은 경우는 이 초당 수천 건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빠른 결제 속도를 기반으로 국제 송금 솔루션을 제시했었죠. 리플사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엑스래피드, ODA 같은 여러가지 금융기관용 결제 시스템을 개발했었고, SBI 홀딩스 등은 일부 금융사가 실제 송금 테스트에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말 이 암호화폐 붐으로써 XRP 가격이 급등했다가 거품이 꺼졌고 급락한 경험도 있었죠. 2020년부터는 미국 SEC가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이 여파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금 같은 전통 자산의 사례랑도 비교가 가능한데요. 이 비트코인은 여러 차례 규제 논란과 급등락을 겪었었지만 2021년 이 현물 ETF 승인을 기점으로써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었고, 이더리움은 공급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희소성이 강화됐었습니다. 이 금도 역시 2000년대 초에 SPDR 골드 ETF 출시 이후에 유동성과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전례들을 고려해봤을 때 XRP도 역시 ETF 도입을 통해서 제도권 자산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 국가나 자산군 간의 비교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을 제공합니다. 일본 주식시장은요, ETF 도입 이후에 외국인 자금 유입과 함께 구조적인 강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 관련 법제화 이후에 다양한 디지털 자산 상품이 등장을 하면서 시장 질서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ETF가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에서는 XRP가 여전히 규제 밖의 틈새 자산에 머물렀었겠지만, 이 지금은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된 만큼 이 변화가 투자 심리랑 실제 수요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현재의 자금 흐름은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관 수요 단계예요. 이 미국 월가의 대형 자문사, 헤지펀드, 연기금 같은 곳들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집단이죠. 이들은 과거부터 XRP에 관심을 보여왔었지만 미국 SEC 소송으로 인해서 명확한 투자 경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트와이즈 ETF가 등장하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기존의 증권 계좌만으로 XRP에 노출될 수 있게 됐었고, 그리고 다음으로 자금 유입과 매수 단계입니다. 이 기관은
시간의 주문이 들어오면요, 비트와이즈 펀드는 그만큼의 XRP를 시장에서 매입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비트와이즈가 코인베이스에 보관된 현물 XRP를 사용해서 이 펀드를 실제로 뒷받침하게 될 거예요. 즉 ETF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매수는 곧바로 실제 XRP 구매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거. 다음으로 시장 반응과 가격 압력 단계입니다. XRP가 총 발행량이 이미 고정되어 있죠. 이 상황에서 상당량이 리플사라거나 초기 참여자들의 지갑에 보관되어 있다 보니까 이 유통 물량이 제한적입니다. 더불어가지고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 소량의 XRP가 소각되면서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규모 수요까지도 유입된다? 이론적으로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을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 발생하는 혼동 포인트를 살펴보면 이해가 훨씬 더 명확해지는데요. 먼저 리플사랑 XRP의 관계입니다. XRP는 리플사가 만들었었지만 이 리플 레저는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네트워크고 XRP 거래 과정에서 리플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리플사는 말 그대로 초기 발행량 일부만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XRP를 디지털 금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여겨지지만요, XRP는 초고속 국제 송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실제로 리플 레저는 3에서 5초 만에 거래를 확정하고 하루 평균 19억 달러, 약 25조 원 규모의 거래를 처리합니다. 다만 그동안 금융결제 분야에서의 활용은 제한적이었었죠. 그리고 ETF 승인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데요. 이 제도권 ETF 도입은 분명히 중요한 변화겠지만 이것만으로 XRP가 지속적으로 가치 상승을 보장받는 것들은 아닙니다. 거시경제 상황이라거나 규제 환경,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흐름까지도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비트와이즈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암호화폐 ETF를 적극적으로 출시하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 비트와이즈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이어서 올해 10월달 솔라나 스테이킹 ETF를 세계 최초로 상장했었는데요. 이 출시 첫 주에 4억 4,2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었고 이따른 시장에 초강력 집중을 받았습니다. 비트와이즈가 이번 XRP ETF 출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도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쟁 운용사들을 보면은 그레이스케일이나 아크인베스트, 캐너리 캐피탈 등이 대표적이죠. 이들 운용사들도 역시 XRP ETF 시장에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보유하고 있고요. XRP 상품으로 전환까지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소랑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가 있는데요.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이번 ETF의 기초 자산으로서 코인베이스가 관리하는 XRP를 활용을 했고, 이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랑 수탁 서비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관 자금의 본격 유입이 시작되면은 보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통 금융기관과 규제 당국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미국 월가의 대형 은행들과 투자회사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흐름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죠. XRP를 비롯한 암호 자산들이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서 편입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이들은 기존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SEC를 비롯한 규제기관도 이번 사례를 계기로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영향력과 향후 규제 방향을 계속 주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은 당분간 낙관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비트와이즈 XRP ETF 같은 경우는 첫날 거래량 2,5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운용자산도 약 1억 7,500만 달러 넘기면서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0.34% 정도의 운용수수료가 첫 달 최대 5억 달러까지 면제된 점, 이것도 기관의 초기 참여에 상당한 힘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제도권 자금 유입들이 단기 트레이더뿐만 아니라 중장기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경계하셔야 될 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현재의 열기가 장기간 유지될지는 확실하지가 않겠죠. 주요 기관들이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해지 전략을 강화하게 된다면은 이 기대감과 다르게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거. 이 작년 10월 당시 SEC의 심사 연기 소식 이후에 XRP 가격이 급락을 했던 것처럼 투자 심리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시경제 상황도 큰 변수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랑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불안한 경우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도 여러 가지가 확대될 경우에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XRP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기관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XRP 활용 사례가 점점 확대되는 흐름인데요. ETF 규모가 몇 년 내에 수십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3에서 5년 안에 실제 결제 시스템이나 자산 토큰화 분야에서 XRP가 더 적극적으로 채택되면서 장기적인 가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ETF 출시는 XRP가 단순 투기성 코인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역대급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월가의 대규모 자금들이 새로운 수요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호건의 분석은 담담하지만 설득력이 있는 논리라는 거. 과연 미국 월가의 XRP 수요가 초강세장의 불씨를 지필지 결국 시간의 흐름이 정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시장이 아니라 욕심과 무리한 선택입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은 이 투자에서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원칙은 내가 잘 아는 거래소, 잘 아는 방식으로만 매매하는 겁니다.
업비트나 빗썸처럼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본 거래소에서 현물로 천천히 운영하는 거,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 반대로 하락장이 깊어질수록 사람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이거 만회해봐야 되나, 레버리지 한 번만 써볼까, 해외 거래소가 더 수익 잘 난다는데, 이런 생각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실수를 하십니다. 특히나 해외 거래소 선물 레버리지는 처음엔 버튼 하나만 잘못 눌러도 청산이 나고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투자금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죠.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이런 위험은 더 커지고요. 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복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기가 쉽습니다. 업비트, 빗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여러가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 단가 낮추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회복이 되지만요. 선물 매매는 결국에 아차했을 때 0으로 바뀌어버리면 아무리 그 뒤에 대응을 하셔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투자가 아니라 운에 맡기는 행동인 거죠. 반면에 업비트,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현물로 천천히 대응만 하신다면은 시간이 조금만 걸릴 뿐이지 결국에 다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가 되실 겁니다. 지금 같은 큰 하락은 오히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상처를 덜 받고 다음 상승장에서 훨씬 더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결국에 핵심은 단순해요. 모르는 방식으로 위험하게 매매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아는 방식으로 오래가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거.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이 빠른 수익이 아니라 원칙을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XRP 2750원 단기 저점 매수가 무사히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예상했던 단기 되돌림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현재 가격 2,800, 2,900원 선까지 반등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런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막 빠지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되돌림 반등 나올 때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팔아야 되나, 이거 더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아까 못 산 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 마음이 한 번에 복잡해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왜냐면 저점 분할 매수, 단기 되돌림, 분할 익절까지 처음부터 시나리오대로 딱딱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750원 구간은 단순한 반등 자리가 아니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바로 매수책을 안내드리면서 지금처럼 시장이 되돌아오면은 자연스럽게 단기 분할 매도 전략으로서 다음 타점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시장이 올라타는 사람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수익을 가져가시고요. 지금처럼 실시간 타점과 속보, 전략들이 중요해지는 시기에서는 혼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당일에도 5에서 10% 금방 손실 나버리죠. 그래서 실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속보 드리고 있는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흔들릴 때 잡아드리는 손이 진짜 실력입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더욱 함께하는 게 안전합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다 같이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고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원칙 지키면서 가신다면 이 시장은 결국에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